바쁜 세상 살다 보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끼니도 놓치고 지하철도 놓치고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도 놓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가 있는데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작가님 자꾸 이런 거 시키지 말아요. 매주 화요일 빼놓지 말고 챙겨가시죠. 과학을 품은 뉴스 함께합니다. 오늘 첫 시간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도 건네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뉴스인가 음악방송인가 정오에 만나는 음악뉴스쇼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평소에 어떤 노래 즐겨 들으세요? 네. 워낙 가리지 않고 듣는 편이라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맘때쯤이면 꼭 이렇게 챙겨 듣게 되는 노래가 한 곡 있더라고요. 뭐죠? 버스커의 벚꽃 엔딩 이제 슬슬 듣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아마 뭐 국민 애창곡이 아닐까 싶어요. 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매년 이맘때면은 차트 상위권을 다시 차지한다고 해서 뭐 역주행송, 벚꽃 연금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정말 벚꽃 엔딩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자마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가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혹시 주변 지인들 연락하셨나요? 홍보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 제가 첫 그래요? 방송이라서 다들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러게요. 기자님 지인들도 또 인사 건네주시고요.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기다가 하면 되나요? 네. 그나저나 이제 벚꽃 필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우선 뭐 가장 빨리 피는 데는 제주도겠죠. 한 2주만 있으면 3월 21일 정도에 벚꽃이 필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은 한 31일이면 벚꽃이 핀다고 합니다. 서울은 다음 달 4월 3일쯤에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벚꽃이 조금 그래도 꽃 중에서는 늦게 피는 편인데 한 달 정도면 만개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까지 이제 다 피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근데 이렇게 벚꽃 피는 시기를 매년 예측을 하잖아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날씨 예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도시마다 벚꽃이 많이 피는 지역에는 표준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종로구 송월동에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어요. 여기에 표준 벚나무가 있는데 여기 꽃이 3송이 이상 피면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에 꽃이 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울의 벚꽃 명소하면 여의도를 찾아가잖아요. 여기도 국회의사당 뒤에 보면 표준 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에 핀 벚꽃이 여의도의 개화 시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앞마당에 벚꽃 폈다고 해서 서울 벚꽃이 폈다 뭐 이렇게 보기 좀 힘든 거네요. 네, 그렇죠. 뭐 비공식적으로는 폈다고 볼 수 있겠죠. 첫눈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벚꽃 피는 날짜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표준 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를 매년 기록을 하게 되니까 올해 기후 자료를 더해서 이제 올해는 언제쯤 벚꽃이 피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네. 기자님, 지금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정으로 했지 않은 질문 하나 해야겠어요. 꽃 피면 뭐 하고 싶으세요? 꽃 피면 사실 제가 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즐기지를 못해요, 사실. 피해 다니시는군요, 오히려. 그렇죠. 이런 분들 분명 또 계실 거란 말이죠. 남들은 꽃 핀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피해 다녀야 하는. 그렇죠. 안타깝죠. 이렇게 꽃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핍니다. 알레르기가 있어도 꽃은 핀단 말이죠. 근데 꽃들이요. 해마다 어떻게 알고 이맘때쯤이면 내가 꽃을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네, 우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 기온을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벚꽃을 보면 겨울에 이렇게 눈꽃이 피어 있어요. 나뭇가지에 보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꽃이 겨울잠을 자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눈꽃이 핀 상태에서 정해진 만큼 이제 추위를 견뎠다 싶으면은 이 꽃이 이제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꽃눈을 틔우게 될 때는 이 외부 공기가 이 정도는 따뜻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만큼씩만 따뜻하면 이제 나가도 되겠다 하면 이제
봄에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꽃들이 기온을 느끼면서 내가 언제쯤 나가면 될지 그렇죠. 약간의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좀 확 따뜻해졌다 이러면은 이제 꽃이 피게 된다 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란데요. 네. 그럼 첫 번째가 온도가 조건이라는 건데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네, 또 한 가지가 광주기라는 건데 어렵죠. 이 한마디로 낮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빛광자이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식물이 낮 길이를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적당한 환경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네. 피는 거군요. 맞아요. 뭐 봄꽃 같은 경우는 낮이 길 때 피는 꽃이고요. 네. 또 우리가 가을에 흔히 보는 코스모스나 국화 이럴 때는 낮이 짧아질 때 가을에 피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물이 낮의 길이나 온도를 인지를 해서 적당한 때가 됐다 싶으면 이 개화를 유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자연의 신비네요. 네. 꽃을 피우는데도 이 꽃들도 나름의 계산을 해가지고 호르몬도 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핀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또 예측이 가능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화 시기를 또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요? 혹시 작년 이맘때쯤에 벚꽃 축제 한참 있을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벚꽃 축제 시기들이 다 어긋나는 바람에 네. 완전히 엉망이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3월 내내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이 평년보다 열흘 이상 꽃이 빨리 펴버린 건데요. 네. 이렇게 뭐 예측할 수 없이 기후변화가 잦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개화 시기도 점점 더 확신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네, 저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기억이 난 게 그 축제 기간에는 바빠서 못 가다가 오히려 나중에 가가지고 통제도 다 풀렸을 때 벚꽃을 마음껏 봤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유튜브로 원성현님께서 4월 6일 경주 벚꽃 마라톤 가려고 하는데요. 경주 벚꽃 개화 시기는 언젠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경주는 서울보다는 좀 빨리 피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대전이 31일, 네. 그렇죠. 31일 정도고 광주도 그렇고 그 비슷한 시기에 다 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네. 그 정도 아마 비슷한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문자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맞아요. 정말 숨쉬기가 겁날 정도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저도 사실 마스크 잘 안 끼고 다니는데 답답해서 네. 오늘은 정말 하나 사서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아까 계속 이제 뉴스로 전해주시기도 했지만 네. 어제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평소보다 한 6배까지 올랐고 또 이 중국발 스모그가 밤사이에 찾아오면서 수도권에 이제 닷새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죠. 네, 이 비상 저감 조치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로 수도권 외에 어디 내려졌습니까? 지금 뭐 12개 시도에 지금 발령이 돼 있는데 거의 전국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제보다도 뭐 한 3개 시도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뭐 대전, 세종, 충청, 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뭐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이 수도권의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1월 달에 사흘 연속으로 이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최악의 미세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닷새째 연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 다시 기록을 세워가고 있네요. 그렇죠.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그나저나 이제 아까 우리 이동훈 기자는 꽃이 피면 알러지가 있어서 참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벚꽃 피면 뭐 하고 싶으신지 여러분들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자 100개 못 넘었거든요. 저 내일 못 뵐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벚꽃 피면 뭐 하고 싶은지 우리 좀 문자 상상만으로도 그 기분을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이퍼 아이유가 부른 봄사랑 벚꽃 말고 듣고 올게요.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꽃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올봄에 벚꽃 피면 뭐 하고 싶으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0881 청수사님 벚꽃 피면요 아기랑 나들이하고 벚꽃비 맞으면서 마라톤 뛰고 싶어요. 와, 건강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자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겠네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아, 정말 부럽네요. 네, 아까 어떤 청취자분께서 경주에서 벚꽃 마라톤 뛰러 간다고 하셨는데 거기 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엄은정님, 벚꽃 피면 소풍 가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제발 멀리 가주길 바라봅니다. 좋거든요. 봄에 근데 미세먼지 계속 되겠죠? 네, 적어도 당분간 3월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4월에도 왠지 요즘에 미세먼지가 사계절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이어서. 5645 청취자님,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문자 수가 모자라면 내일 못 본다니까 얼른 문자 보냅니다. 내일 봬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행히도 문자 100개가 방금 전에 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제가 계속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갈게요. 기자님, 네. 지금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시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이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 이렇게 봤을 때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나쁨 수준 이상이 되는 건데 서울의 경우가 지난 1일에 이제 미세먼지가 막 시작이 심해졌을 때 평균 농도가 84 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114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147까지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50 마이크로그램이면 나쁨 수준인데 지금 147이라고요? 그렇죠. 거의 나쁨 수준의 3배를 지금 기록을 한 건데, 그러면요, 이렇게 비상저감 조치가 계속 닷새째 내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건가요? 대표적으로는 차량 운행인데, 오늘이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서울에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건설공사장이 대표적으로 이 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살수차를 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물 수가 있고요. 또 이 미세먼지의 큰 주범이 화력발전소로 꼽히는데 이 화력발전소 출력도 한 80% 정도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를 스스로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차량 이부제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걸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중국이 좀 미세먼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중국발 스모그 영향도 큰 거죠? 네, 이번에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가 지난달 말부터 벌써 대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비상저감 조치를 해도 중국에 계속 넘어오면은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한계가 있기는 하죠. 근본적으로 나아지려면 일단은 비가 와야 됩니다. 강한 비가 오거나 바람을 동반한 그런 추위가 찾아오는 게 차라리 이 미세먼지 해소에는 도움이 되는데 예보상으로는 지금 일요일 정도까지는 아직은 예보가 없고요. 한 비나 바람 되면, 예보가 없어서 일요일쯤 되면 일부 지역부터 이제 비와 바람이 조금씩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가뭄 상황에서 비를 기다려본 적은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또 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일단 저는 미세먼지 심할 때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딱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기본적인 방법이죠. 요즘에는 이 마스크를 24시간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마스크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 마스크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이 식약처가 인증한 KF 표시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적어도 이 KF 80 이상인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반대로 또 노약자나 아이들은 수치가 너무 높은 걸 쓰면 숨쉬기가 힘들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KF 인증 기준을 보면은 평균 0.6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네. KF80이면 80% 이상 차단한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만큼 이게 필터가 촘촘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KF 수치가 높을수록 호흡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이나 노약자가 쓰면은 이 호흡이 가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미세먼지를 막으면서 공기까지도 또 그렇죠.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한 번 쓰기 좀 아까워서 네. 놨다가 다시 쓰는. 저도 사실 가끔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가격이 좀 일반 마스크보다 비싸기 때문에 네. 빨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마스크 안에 일반 마스크랑은 다르게 정전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필터는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세탁을 하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건강을 위해서는 한 번만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과학을 품은 뉴스 이동훈 기자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와 봄꽃 소식으로 봄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해주셨어요. 첫 방송 어떠셨어요? 처음에 좀 긴장을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보다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4부는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문자 100개도 넘겼고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이동훈 기자가 좋아하는 버스카의 벚꽃 엔딩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 안홍진, 박진호, 구성은 김경, 장은서 그리고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